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 변동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이네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능론은 학교 교육이 인재를 뭐한대요? 맞습니다. 인재를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 또 적재적소에 어떻게? 네,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문화를 어떻게 해요? 전승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기능론은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성적을 받아서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 교육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이 사회 이동의 통로로서 기능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기능론이고요.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게 이제 갈등론이죠. 이 갈등론은 이 지배 집단이 정한 교육 내용이 기존의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한대요? 재생산한답니다. 기능론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된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하지만 갈등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누가 정한 거예요? 지배 집단이 정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교육 내용을 피지배 집단의 자녀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빵빵한 사교육, 가정 배경이 뒷받침된 지배 집단의 자녀들만 이 어려운 학교 교육 내용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그들만 좋은 직업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지배 집단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이 학교 교육 내용을 배우는 게 당연한 것 마냥 이 기존의 가치들을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등바등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갈등론에 따르자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따라갈 수 없는 그 격차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불만을 갖기보다 이걸 그냥 순응하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한다라는 측면을 꼬집는 게 갈등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갈등론은 학교 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교육제도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는 교육의 기회 균등 측면인데요. 교육 접근기의 평등과 교육 결과의 평등이 있었습니다. 자, 접근기의 평등을 강조하는 거, 누구나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를 강조하는 건 누구였죠? 맞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였습니다. 근데 기능론은 접근기의 평등만으로 어떻대요? 충분하답니다. 교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능론이고요. 근데 갈등론은 이것만은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의 영향을 강조하니까? 맞습니다. 가정 배경의 영향을 강조하니까 접근기의 평등만으로 부족하니 어디의 평등까지 가라?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네, 요게 또 기능론과 갈등론의 구별점이니까 요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중매체에 대해서 배웠죠. 자, 정보전달의 신속성이랑 정보전달의 양방향성은 같은 상대적 크기를 갖는데 어느 매체가 제일 빨랐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뉴미디어였고요. 그 다음은 음성 영상 매체, 그 다음은 인쇄 매체였습니다. 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좋아요, 이게 SNS 생각하시면은 좋아요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책 한 권 읽는 것보다는 영상 한 편이나 라디오 한 편 듣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신속성이 이런 측면으로 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방향성도 서로 소통하는 측면인데 당연히 뉴미디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TV랑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 다음에 인쇄매체는 거의 소통 측면이 낮다라고도 강조를 해드렸네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정보 획득의 동시성 및 사용자의 범위, 그리고 매체에 대한 접근성도 같은 상대적 크기를 가졌는데 어느 매체가 제일 컸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매체와 음성 매체, 그 다음은 뉴미디어, 그 다음은 인쇄 매체였습니다. 획득의 동시성은 여러분들이 뉴미디어가 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TV나 라디오, 즉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TV나 라디오는 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 TV나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이 매체가 전달한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할 때 사용 시간이 정해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획득의 동시성은 더 떨어지고요. 책을 한 번에 읽는 경우는 더 떨어지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범위나 매체에 대한 접근성도 우리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뉴미디어가 크지만 어른 세대는
아무래도 TV나 라디오가 더 익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고려했을 경우 TV나 라디오가 더 크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보의 심층성은 말 그대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가장 큰 건 맞습니다. 인쇄 매체, 그다음에 TV, 라디오, 음성 매체, 영상 매체, 그리고 뉴미디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크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최초의 인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막 얘기하는데 지금 또 혼자 수업하고 있어서 그런 티키타카는 할 수 없군요. 맞습니다. 최초의 인류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류들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류의 진화 과정이잖아요. 오늘 배울 이론은 사회 변동론 중에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진화의 과정을 가져왔고요. 이게 재밌는 자료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인류의 진화 과정에 이렇게 풍자를 한 거거든요. 선거 전에는 이렇게 진화가 오히려 반대로 퇴화를 한 거죠. 그래서 막 굽신굽신거리다가 선거철이 지나서 당선되면 다시 이렇게 뻔뻔해지는 이들의 행태를 이렇게 인류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뭐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 아무튼 그냥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데 그냥 진화론으로 한번 이렇게 수업을 열어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고요. 먼저 진화론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은요, 사회변동이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답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 사회변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의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한답니다.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한답니다. 여기서 이 진화론이 말하는 일정한 방향성은 요걸 야만 사회에서 미개 사회에서 문명 사회 이렇게 모든 사회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미문이라고 줄여서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야만 사회는 아예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사회죠. 그래서 야만 사회에서 아마 많은 초기 인류들, 원시 인류들이 사는 집은 아마 이런 집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야만 사회라고 하기 좀 어렵네요. 아마 그냥 동굴집에서 살았겠죠. 동굴집. 그냥 천연 동굴에서 아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개 사회가 되면서 약간 문명이 조금 갖춰지면 이렇게 이제 웅집 형태로 아마 집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오히려 순서를 좀 역행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동굴집이긴 한데 이게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역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써놨거든요. 터키 우치사르라는 지역에 있는 카파도키아라는 동굴집이래요. 그래서 이게 천연 동굴은 아니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깎아놓은 거로나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굴집을 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에 약간 관광 명소 이런 식으로 꼽혀 있는데 이 내부를 지금은 실제 현대식 호텔처럼 이렇게 개조해놔서 관광지로 이렇게 많이 관광 상품으로 터키가 미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동굴집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움집이나 동굴집에서 생활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너무 갑자기 간극이 좀 큰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이제 현대식 건물에서 우리가 편하게 안락하게 생활을 하고 잠도 자죠.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진화하고 발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 발전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정한 방향이 야만 미개 문명 사회인 거고요. 야만 사회에서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날로 먹겠죠. 근데 이제 미개 사회에서는 불을 발견해서 익혀 먹는 정도일 거고요. 근데 문명 사회가 되면은 아주 다양한 향신료를 추가해서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이제 문명 사회의 문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고 진보한다. 사회 변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진화론이 됩니다. 이 진화론은 서구의 실제 사회 진화 과정, 사회 변동 과정을 이론으로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의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비판점에 한번 밑줄을 쳐보실래요? 다양한 경로의 사회 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답니다. 일단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답니다. 네, 이것도 써주시고. 일단 이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은 서구의 진화 과정을 사회 변동 과정을 이론으로 정립한 거예요. 서구 사회가 실제로 이렇게 진화해 왔거든요. 변동을 해왔거든요. 서구 사회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 쉬운데 다양한 경로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구 사회는 결국에는 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정착을 한 게 아니죠. 어떤 국가가 있어요? 맞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 국가를 표방한 국가도 있고 또 복지 국가를 표방한 국가들도 있네요. 일단 공산주의 국가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옆에는 이제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 라오스, 쿠바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네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로 정착한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 국가로 정착한 국가들도 있네요. 어떤 국가들? 맞습니다. 이제 이슬람권 국가들이고요. 뭐 이라크나 무슨 스탄 같은 국가들 있죠.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은 다 이제 종교 국가를 표방을 했네요. 그 다음에 복지 국가는 북부 유럽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 이처럼 모든 사회는 그 사회마다 다양한 발전 경로가 있는데, 이 진화론은 모든 사회의 진화 과정이, 변동 과정이 자기 사회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구 사회 진화 과정과 동일한 진화 과정, 변동 과정을 겪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발전 경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첫 번째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한 논거로 사용이 된답니다. 제국주의 역사가 무슨 역사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과거에 식민지 삼았던 역사를 말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야, 우리가 너네들을 식민지 삼았던 이유는 우리는 발전한 문명 사회인데 너네는 발전하지 못한 미개한 사회니까 미개한 너희들에게 발전된 우리의 문명과 기술과 가치가 있는 너네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우리가 너네들을 식민지 삼았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입니까? 완전 방구죠. 입으로 방구를 뿡뿡 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 진화론의 두 번째 비판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한번 쳐보죠. 사회가 퇴보하거나 멸망할 수 있음을 간과하대요. 진화론에 따르면 사회는 무조건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회가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는 퇴보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소련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엄청나게 위기를 겪어서 망할 뻔했잖아요. 이처럼 퇴보하거나 멸망한 측면을 간과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밑줄을 쳐볼게요. 우월과 열등에 대한 단순 비교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대요. 밑줄.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서구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관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뭐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걸 강조해요. 근데 이런 서구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관들이 과거 전통 사회에서 강조했던 뭐 공동체주의, 온정주의, 가족주의 이런 것보다 더 우월한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뭐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건데 마치 지들 사이에서 강조하는 게 더 우월한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우월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냐 라면서 비판을 받게 돼요. 이런 측면을 비판받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진화론의 핵심은 사회가 지나면서 점점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에 대비되는 이론이 바로 순환론입니다. 순환론은요,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네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흥망성쇠를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회 변동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순환론에 따르면 결국에는 모든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회는 소멸을 해요. 그래서 소멸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명론적 시각으로 사회 변동을 바라본다라는 표현도 쓰게 되네요.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환론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건물 좀 독특하고 이쁜데 요 건물 보면 여러분들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떠오르시나요? 메비우스의 띠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계속 이 띠가 반복이 되죠. 순환론이 말하는 사회 변동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과정을 반복하냐? 모든 사회는 처음에 생성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고 정점을 찍으면 내려오면서 쇠퇴를 한대요. 그러다 결국에는 모든 사회는 소멸을 하게 되고 한 사회가 소멸되면 다시 또 다른 사회가 생성이 돼서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고 또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순환의 과정을 갖고 있는 현상은 순환론에 빗대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순환 과정을 갖고 온 게 이 녀석인데요. 남자들이 절대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 루프랍니다. 시작은 여자가 화가 났어요. 여자친구가 화가 나갑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항상 묻죠. 뭐가 미안하냐? 그랬을 때 남자가 뭐가 미안한지 모르면서 미안해하면서 다시 이 상황이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알면서 그러면서 또 이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본 친구들 있다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죠. 저도 이런 상황에 빠져봤는데 근데 결국에 잘못했어 하면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또 반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너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분을 나쁘게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화가 풀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재밌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현상도 순환론에 빗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순환론은 어쨌든 사회 변동 이렇게 순환의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순환론은 근데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비판을 받냐면 첫 번째, 이 순환의 과정을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데 그치대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이 순환론은 중단기적, 상대적 짧은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없는 비판을 받게 돼요. 순환론은 모든 사회 변동이 이렇게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회가 생성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이 과정,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당연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모든 사회 변동이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정보와 세계화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빠르게 변하는 사회 변동을 순환론의 입장에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순환론에 따르면 앞으로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뒤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 여기다도 밑줄을 쳤어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성장일까요? 쇠퇴일까요? 물론 생성은 아니겠죠. 생성된 지 한참 됐으니까. 근데 지금 성장 단계일까요? 쇠퇴 단계일까요? 보통 물으면 쇠퇴라고 많이 답을 하거든요. 또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온 단계일 수도 있네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당장 해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국이 보니까 나라 언제 망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위태위태하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중에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단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어때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응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이 어려운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또 다른 추가 비판점은 하나 더 있다면 뭐냐면, 이 순환론에 따르면 모든 사회가 뭐래요? 맞아요. 소멸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변동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역동성이나 주체성, 자율성 같은 거를 또 간과한다는 비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진화론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진보하고 발전하는 내용, 순환론은 사회의 변동이 이렇게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 이 두 개가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잠시 끊었다 다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구조적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거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론, 갈등론 참 지겹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금방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능론은요, 사회 변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싫어합니다. 왜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싫어하죠?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맞아요.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사회 변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회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능론은 이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기존의 이 균형과 안정이 어떻게 됐을 때? 맞습니다. 이 균형과 안정이 깨졌을 때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맞아, 기존의 균형 상태로 안정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이 기존의 균형 상태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다? 그게 바로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학습지를 보세요. 이 기능론에 따르면요, 사회 변동은 사회 부분이나 전체가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면서 기존의 균형의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에 따르면 이 사회 변동은 지속적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그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이 되게 간소화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쉽게 되게 자동차 면허를 금방 땄었거든요. 비용도 저렴하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혹시 접해보셨나요? 아주 운전 사고,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동차 운전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되게 돌발 상황이 많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런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면허증을 이렇게 발행을 해줬더니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맞아요. 다시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의 이수 과정을 어렵게 난이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절차가 다시 복잡해졌거든요. 이게 바로 기능론이 말하는 사회 변동입니다. 사회가 제일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의 균형이 깨지고요. 이 기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기능론이 말하는 사회 변동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균형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사이의 상황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코로나로 인해 지금 학교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또 조만간 또 지침이 내려오면서 또 바뀌겠죠. 기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원래 끊임없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변화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 기능론에 따르면 문제가 나타나도 빨리 재빠르게 기존의 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기능론에 따르면 원래 사회 변동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기능론에 따르면 이 사회 변동은, 자, 밑줄을 쳐보세요. 사회 질서와 안정을 바탕, 밑줄. 이렇게 사회 질서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변화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천천히 변하는 사회 변동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변동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급진적. 이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랑 세트 메뉴가 바로 갈등론이죠. 갈등론이 말하는 사회 변동 뭐겠습니까? 자, 사회 변동은 1번에 보니까 불평등 구조 속에서 여러 부분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랍니다. 갈등론에 따르면 지금 이 사회가 어때요? 굉장히 불평등하고 부조리하다고 보잖아요. 그럼 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현상을, 이 현실을 그대로 냅둡니까? 아니죠.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론은 이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에 사회 불평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갈등론이 말하는 사회 변동은 이런 거예요.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혁명을 벌이거나 시위를 벌이거나 투쟁을 벌이는 것. 이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바로 갈등론이 말하는 사회 변동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그래서 갈등론에 따르면은 이렇게 사회 이면에 숨어있는 모순과 갈등을 통해서 급격한, 급진적인의 다른 동의어가 되겠네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엔 용이하지만 지나치게 사회 변동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무 사회 변동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는,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회 변동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처음 배운 이론이니까 제가 키워드를 적어드려볼게요. 먼저 진화론의 키워드인데, 진화론은 사회 변동 이코로 뭐라 본다고요? 사회 변동을 진보, 발전, 진화
의미한다고 본답니다. 그리고 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뭘 가지고 있대요? 맞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일정한 방향성이 뭐야? 맞습니다. 야미문, 야만 사회에서 미개 사회를 거쳐 문명 사회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일정한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답니다. 이 사회 변동이 진화, 진보,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 사회 변동이 바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둬야 할 게 사회 변동이 진화 및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하는데 이 진화, 진보, 발전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거.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됐다는 것은 사회가 발전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복잡이나 분화도 사회 변동론 중에 이제 진화론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빠뜨린 거 없나? 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 정도가 나오면은 진화론의 키워드로 여러분 진화론을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환론의 키워드입니다. 자, 순환론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4가지 과정을 거친대요. 어떤 과정? 맞습니다. 생성, 성장, 그리고 쇠퇴, 소멸의 과정을 갖는데요. 이 4가지 과정이 이제 순환론의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이처럼 사회 변동 일종의 순환, 일종의 주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순환론은 진자 운동에도 순환론에 빗댈 수 있는데요. 진자 운동이 뭡니까? 이 줄에다 추를 달아놓고 이 추를 툭 건드리면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멈추나요?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진자 운동도 일종의 순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의 일종의 주기를 갖고 있는 거는 다 순환론에 빗댈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기구 있죠? 맞아요. 바이킹 같은 거. 이런 바이킹도 순환론에 빗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순환론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맞아요. 소멸하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어떤 시각으로?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순환론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네, 문제가 어렵지 않았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그림을 안 그려드렸습니다. 어차피 뒷장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자, 가는 무슨 이론에 해당합니까? 맞습니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발전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죠. 즉 사회 변동은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진화론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키워드에 이 그림도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무슨 과정을 반복하고 있죠? 생성에서 성장하고 점점찍고 쇠퇴해서 소멸하다가 또 다른 사회가 다시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이렇게 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죠. 나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번,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며 어때? 정답은 1번입니다. 왜 이걸 간과해요? 사회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항상 진보하는 게 아니라 쇠퇴하거나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측면에 간과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쉬워서 제가 잠깐 움찔해버렸네요.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파트입니다. 2번. 순환론은 사회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복잡이나 분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거는 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미래의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역동적 대응.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누구였어요? 맞습니다. 순환론이 두 개가 꼈네요. 왜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죠? 맞아요. 지금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중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예측도 어렵고 그에 따라서 대응도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했죠. 3번은 단어가 바뀌어서 틀린 보기고요. 4번.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답니다.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진화론일까요? 순환론일까요? 당연히 진화론입니다. 왜? 진화론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뭐니까? 곧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하니까. 근데 순환론에 따르면은 퇴보나 쇠퇴 그리고 소멸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은 가나가 바뀌어서 틀린 목이고요. 5번 가나 모두 진화론 순환론 모두 특정 국가의 지속적인 저발전 상태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저발전 상태인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론인데요. 종속이론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종속이론 바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종속이론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그거의 키워드는 저발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기만 해두셨다가 다음 시간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칠판 주기가 너무 더럽네요. 가지모는 진화론일까요? 순환론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진화론입니다. 자, 단순한 생물체가 점점 그 조직의 구조가 분화되고 통합되어 복합적인 생물체로 변화되듯이 사회 또한 집단의 구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결합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래요. 강화가 됐다는 건 사회가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복잡해졌다는 게 사회의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한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가는 진화론이고요. 나는요? 나는 당연히 순환론이 되겠네요. 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나오고 있네요. 이런 반응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개별 사회가 성장하고 쇠퇴도 한답니다. 일단 쇠퇴를 언급했으니까 순환론이 될 거고요. 이런 성장과 쇠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대요? 되풀이 된다는 이렇게 순환의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생성성장 쇠퇴 소멸의 순환을 말하는 순환론이 되겠죠. 그래서 지문을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자, 1번 진화론은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통해 변동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는 게 바로 무슨 과정을 말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는 틀립니다. 나로 바뀌어야지만 1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순환론은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한 논거로 사용되는 건 그렇죠.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나를 가로 바꿔주면 2번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모든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본답니다. 어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진화론은 사회가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점점 진보하고 발전하고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모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순환론은 일정한 방향이 아니죠.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도 모르게 웨이브를 해버렸는데 몫을 몸을 써버렸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4번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 이것에 주목한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이것도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이론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이론이거든요. 이것도 종속이론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다음 시간 내용이 궁금해지시죠?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진화론, 순환론 모두 서구 사회가 밟았던 변동의 과정이 최선의 것은 아니라고 본답니다. 이건 누구예요? 나만 해당됩니다. 과는 관련이 없어요. 가는 오히려 이 서구 사회의 이 변동 과정, 즉 진화 과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발전하면서 서구의 그 변동 과정, 진화 과정을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서구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관, 기술, 문명이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는 갑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화론의 단점을 비판하는 순환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를 지워야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진화론, 순환론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드렸던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